네, 저는 오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먼저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목차를 보면은 먼저 인덱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덱스에 대한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인덱스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통해서 이번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라고 하면은, 먼저 저희 개발자 쪽에서 인덱스라고 생각하면은 DB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 맨 뒤에 인덱스가 나오는데, 책의 맨 뒤에 나오는 이 인덱스를 보면은 초성이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페이지 번호, 이 내용이 적혀있는 페이지 번호는 바로 레코드의 물리 주소,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물리적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도식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를 키밸류 형태로 이제 저장해 놓고, 하드디스크에는 물리 주소와 실제 데이터를 매핑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에 대한 밸류 값에 물리 주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하드디스크에 바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 이제 랜덤 IO나 순차 IO 같은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읽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이제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인덱스가 만약에 새로 생기게 되는 경우 이걸 정렬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쓰기 작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 주소는 실제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IO하는 속도는 이제 쓰기 속도와는 거의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냥 인덱스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덱스를 항상 정렬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읽기 속도는 인덱스를 쓰지 않은 것보다 이제 좀 더 느리고, 하지만 이제 읽기 성능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제 기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쓰기보다 리드하는 작업이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를 다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인덱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인덱스와 보조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걸 크게 구분을 하자면은, 주인덱스는 기본 키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주인덱스라고 하고, 주인덱스가 아닌 모든 이외의 것을 보조인덱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비트리 인덱스 알고리즘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비트리 하면 이제 자료 구조 때 많이 배웠던 그거랑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단에 루트 노드를 두고 있고, 그 하단에 이제 내 데이터 지금 보면은 100과 155와 226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100의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100보다 작은 값, 그리고 100과 155의 사이로 가면은 그 값들 사이로 이렇게 가서 값을 이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비트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은, 제가 에이머라는 값을 탐색하고 싶으면은 이제 인덱스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렬돼서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이머보다 자신이 인덱스가 작으면은 이 위쪽으로 가고, 거기서 또 비트리 구조로 탐색을 해서 리프 노드까지 순차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그럼 리프 노드에는 실제 데이터의 물리적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 주소 값을 알아내면 바로 하드디스크에 접근해서 읽기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리를 사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 작업, 인덱스 추가하는 작업에서 되게 오버헤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왜냐면은 인덱스가 새로 추가되면은 이 트리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높이를 올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박스 쳐놨을 때 새로운 값이 하나가 추가됐을 때 트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높이를 하나 더 올려버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오버헤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삭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인덱스 삭제가 이제 저희가 보통 예상하는 삭제면은, 비트리에서도 당연히 이제 제가 60이라는 값을 삭제하면 60을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딜리트 쿼리를 날리면은 인덱스 테이블에서 이제 해당 인덱스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찾고 저 값을 삭제하려고 할 텐데, 이거는 실제로 삭제는 하진 않고
이제 그냥 마킹 표시를 합니다. 이게 삭제 표시를 해서 다음 순차적 탐색을 할 때 내가 2018-0818이라는 값을 확인했는데 만약에 삭제 표시가 돼 있으면 이 값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삭제 표시만 했을 때는 비트리에 대해서 밸런스 유지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덱스를 유지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삭제한 다음 삽입을 구현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트리에 대해서 인덱스를 삭제하고 다시 하면 리밸런스 과정이 두 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딜리트 쿼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날렸을 때 2018-0818이라는 값에 삭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인설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삭제된 표시에 가서 그 값을 갱신하는 방법으로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 데이터의 물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하기 전인 값이랑 삭제한 후 값이 새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인덱스 알고리즘은 R트리인데요. R트리가 어떤 거냐면 렉탱글과 비트리를 합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더 공간 좌표계에 표현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탐색하고 이제 거리나 포함 관계 이런 거를 사용해서 좀 유사한 데이터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R트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전에 MBR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MBR이라고 하면은 해당 도형을 감싸는 최소 크기의 여긴 사각형이라 돼 있는데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점에 해당하는 MBR이면 그냥 이가 MBR이고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 도형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고 이 폴리곤도 다음과 같고 기하학적인 어떤 도형이 와도 이렇게 MBR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봤던 그림을 이제 MBR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도형을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도형 간에서 두 개씩 묶어서 좀 더 큰 MBR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에 가면은 모든 도형이 하나로 묶인 MBR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 이제 계층적으로 나타냈을 때 B트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걸 R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전 그림에서 봤을 때 R1에는 R3, R4, R5가 포함되어 있었고 R3에는 R7, R8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B트리 자료 구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진 R트리를 이제 또 다시 인덱스로 사용하면은 최상위에 있는 R1과 R2가 있는데 R1 안에는 또 이제 R3, R4, R5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서 해당 도형이 데이터를 나타낸다면 해당 도형과 그 실제 물리적 주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 물리 주소에 접근을 해서 이제 데이터 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인덱스 중 한 개인 클러스터링 인덱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선 지원하진 않고 InnoDB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먼저 클러스터링이라고 의미는 이제 비슷한 종류를 여러 개로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인데 저희가 강아지를 클러스터링하는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강아지에도 품종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종별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뭔가 종류가 비슷하거나 그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모으면 그 클러스터링된 군집에서만 데이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뭐냐?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일단 기본 키만 지원을 하고 이제 기본 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모듈러 연산 주로 해싱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해싱을 많이 사용해서 비슷한 값을 가진 인덱스끼리 이제 묶어놓고 실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실제 레코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실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본 키가 결국 실제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회색 표시가 되었던 거를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면 실제 보조기억 장치에 기본키와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기본키 순서대로 기본키에 따라서 클러스터링돼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키 값이 그냥 하드디스크에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클러스터링하지 않는 인덱스인데요.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이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는 저희가 이전에 봤던 인덱스랑 동일한데 이제 실제 레코드의 물리적 주소를 분리 주소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하지 않는 인덱스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이제 인덱스가 이름이면 그 이름에 맞는 물리 주소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클러스터링 인덱스랑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를 같이 사용했을 때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 리프 노드에는 이 실제 저장된 물리 주소를 따로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보조기억 장치에 그냥 저렇게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같이 사용했을 때 실제랑은 약간 다르게 이제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는 물리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 키를 저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기본 키 변경 문제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 키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컬럼을 이제 기본 키로 설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 기본 키가 변경된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산 오류 때문에 학번이 잘못됐다. 그래서 기본 키에 대한 업데이트 쿼리를 날렸을 때 기본 키는 이제 실제 레코드의 물리적 주소 저장되는 위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코드가 저장되고 있는 순서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수정, 삭제 작업에서 좀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경우로 이제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 레코드의 물리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에 대한 수정 작업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수정 작업이 2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사용한 구조인 기본 키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제 기본 키가 업데이트되거나 어떤 레코드의 저장 순서가 실제로 바뀌어도 저희가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에서 저장된 값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한 실제 구조인데, 먼저 기본 키를 한 번 더 이용하기 때문에 읽기 성능은 조금 떨어져 보이고, 저희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면 클러스터링하지 않은 인덱스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찾으면 기본 키에 대해서 또 다시 클러스터링 인덱스에서 탐색을 해서 실제 데이터까지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돼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하니까 기본 키를 이용한 검색이 좀 빨라지고, 그리고 테이블이 보조 인덱스가 전부 다 기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쿼리 최적화가 이제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제 그에 대한 단점으로는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냥 기본 키로 검색한 것보다 훨씬 조금 더 느리게 되고, 만약에 새 레코드를 삽입하게 되면은 기본 키에 대한 저장 위치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서 좀 더 느리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성능 비교를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먼저 테이블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리고 기본 키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메일에 대한 유니크 인덱스를 설정을 한 테이블과 그렇지 않은 이제 아무것도 걸지 않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미 데이터 100만 개를 넣고, 제가 조회할 딱 한 개의 데이터, 타겟 데이터를 한 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개 데이터에서 보조 인덱스를 이용한 저 타겟 데이터 하나 조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였고요. 먼저 인덱스 추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금 크리에이트문 쿼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 키를 사용하거나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면은 자동으로 인덱스가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제가 인덱스를 걸고 싶은 컬럼을 이용해서 위에처럼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고, 또 만약 복합 인덱스도 걸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컬럼을 한 2개 이상 정도 걸어주면은 복합 인덱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확인하는 쿼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show index from 테이블 이름을 하면은 이 테이블에 어떤 인덱스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덱스가 이런 뭐 데이터 양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인덱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100만 개의 데이터에서 타겟 데이터 하나를 조회하는데 약 0.25초가 걸렸고요. 인덱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0.01초 정도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니까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가 거의 25배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레코드 조회 성능은 약 0.24초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키 컬럼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싱이나 아니면 만약 정수 같은 거나 데이터 그 데이트 타입이면은 뭐 12월별로 먹는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스토리지 엔진 쪽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싱이나 뭐 모듈러 연산 이런 걸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 그 스캔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발표에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풀 스캔 방식이 있고 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풀 스캔 방식이 있는데 그냥 데이터가 쭈루룩 있으면은 처음부터 맨 위에부터 탐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특정 구간을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